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끝에 잠깐 등장하는데 제목을 방패라는 그분의 한마디에 입술 깨문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제목을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해병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목을 바꿔달라고. 내용을 쭉 봤는데 해병대 사령관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화 온 김에 6분 정도 이런저런 통화를 했는데 그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별 내용도 사실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그 해병대 관계자분도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전화해 주신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왜 인수위에서 군부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거를 항의하지 않느냐, 최소한 군대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군대를 무시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정치적 중립을 이제 그런 말에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국방부가 그냥 이렇게 내내하고 국방부 장관에 지금 지명되신 분이 고작 그런 정도의 사고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런 모습은 좀 많이 실망스럽죠, 사실. 재미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요. 네네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그 내용 올리신 거 지금 18시간 전에 올리신 거, 그 방패라는 그분의 한마디, 네네. 영상 있죠. 네네네. 거기에 지금 일단 제목 때문에 한번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지금 제목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제 게시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사실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저는 무엇보다 좀 네.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형편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네. 너무 저항을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는데 네. 사령관이 됐든 참모총장이 됐든 그 별다른 놈들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목을 그렇게 다뤘어요. 그 해병대 사령관님이 거기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묵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얘기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경호동으로 쓴다, 거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했잖아요. 그 해병대하고 무슨 상의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발표했는지, 내용도 없는데 그냥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목 따위를 지금 거슬리셔서 전화를 하셨겠지만, 오히려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이런 전화는 인수위에 하셔서 불쾌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는 그 제목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불편하시면. 저는 평상시 군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인이 사실 중립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중립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대 사기가 떨어지면은 네. 나라가 지켜집니까? 솔직히 우리 그냥 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군대의 네네. 사기가 떨어지면 네. 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군대 사기를 네네네. 이렇게 떨어뜨리고서 무슨 네. 안보를 기대를 해요.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흥분하지? 예, 선생님, 그래서 지금 일단 물론 내용이나 저도 이제 한번 이게 쭉 한번 이게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제목 그 부분이 만약에 정말 선생님께서 이제 군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싶으신 당연히 그 말씀과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까는 네네. 굳이 뭐 이 부분을 좀 제목을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군에 대해서 약간의 그렇게 좀 따끔한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그 제목을 꼭 특정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뭐 아니 군에 대해서 따끔한 말을 가끔 하기는 하지만요. 네네. 저는 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선생님. 예, 그거는 군대를 자꾸 짓이겨 놓으면 결국에 피해는 국가 전체가 봐야 되고, 네. 그럼 뭐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한테 아이고 왜 이런 짓을 정치권에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 군인들이 지금 뭐 말 안 한다고 해서 속이 편하겠어요? 솔직히. 아이고. 네, 말해도 문제고, 말해도 사회적으로 파장 생길까봐 말도 못할 것이고, 말 안 한다고 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제 군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은 요 부분은 저희가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전화 거신 분이 혹시 그런 공개된 해병대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네. 밖에 이렇게 그런 영상을 좀 볼 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용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금 제한 부분이 있고 공개된 영상을 뭐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뭐 출처만 밝혀주신다면은 어차피 쓰시라고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제가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예, 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선생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정치권이 아무리 뻘짓을 해도 사기 잃지 마시고 대부분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아마 저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수고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군대가 뭐 하는 곳일까요? 군대는 주권을 지키는 곳입니다. 주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력에게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민을 온전히 지켜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맨 꼭대기에 가면 뭔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휘체계의 첫 번째 명령이 주한미군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인데 맨 처음에 받는 지휘가 주한미군에게서 받는다면 그럼 주한미군은 누구의 통솔을 받는 군대일까요? 미국 대통령에게서 통솔을 받는 군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미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든지 그 명령만 충실히 실행하면
군인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군이라 불리면 안 됩니다. 그냥 전투하는 괴물 집단이죠. 군대에서 지휘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휘체계가 제대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사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겠습니까? 지휘체계에서 혼란이 오면 일사불란해야 되는 군대 조직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연 이 명령이 옳은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명령인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군대의 생명인 일사불란함이 무너집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그래서 국군이 행사해야 합니다. 미군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이런저런 장비가 좋다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군사적인 상황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그때 우리가 미군의 지휘권을 박탈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미군에 의존해야 된다. 미군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미군 장비가 월등히 뛰어나고 전쟁을 했을 때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전작권을 미군한테 맡기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라는 것이 생기냐고요. 갑자기 내 말을 내가 뒤집는 것인데 우리 군 수뇌부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 뛰어나다는 미군이 반대하는데 우리 군 수뇌부가 우리 정치권이 갑자기 미군이 틀렸다면서 전작권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를 받아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하부 조직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능력이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냥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원균이 수장으로 있을 때와 이순신 장군께서 수장으로 있을 때 왜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군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